이어서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학과 교과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현장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분야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 또 그들의 욕구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면담 기술이나 면접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의 관심들을 가지고 그런 기초적인 어떤 생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이렇게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떤 사회복지사인가 또는 어떤 예비 사회복지사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 전공 심화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복지사가 정말 훌륭한 사회복지사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이런 어떤 방향을 잃지 않는,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는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클라이언트도 다양하게 만나 뵈었습니다만,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뵀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또는 나도 저런 분들처럼 되어야지,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일을 해야 되지 않은 그런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적을 잃지 않고 과연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나의 가치나 나의 윤리 기준에 맞도록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물음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가진 역량들을 다 100% 발휘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있어서의 평가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양한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 또는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부분들 잃지 않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과연 어떤 부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은 과연 사회적인 무능력자인가요? 정말 능력도 안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의 어떤 부를 쟁취하고 노후를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거는 본인이 젊어서 또는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냐 또는 젊은 시절에 다른 일들을 좀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는 피해자일 거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피해자냐 또는 능동적인 참여자냐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학기 초에 말씀을 좀 드리냐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방법도 달라질 거고요. 또 대화하는 방법도 달라질 거고 물음의 방법 그리고 그분을 위한 어떤 서비스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을 기획해서 프로그래밍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문제로 보았던 것처럼 그냥 어떤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또는 아니야 우리 사회의 피해적인 구조적인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이분들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이분들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깊게 이해를 하고
그 사회적인 장애물이나 개인적인 장애물들 또는 환경의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클라이언트의 삶이 모습이 100% 또는 200% 또는 300%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든 그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동료를 또는 내가 나의 배우자를 또는 내가 나의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에디슨도 정말 어렸을 때 정말 개구쟁이였죠. 그리고 생각이 아주 굉장히 독창적이었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수업 때 들은 기억으로는 에디슨이 어렸을 때 그 계란을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서 침대에서 자기가 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려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즉 그 정도로 똑같은 계란을 누군가는 단순히 먹는 걸로 바라봤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그렇게 품어서 나도 어미닭처럼 병아리를 부화시킬 거야 라는 생각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들 또 생각하는 방법이 다름에 따라서 그 후에 나오는 결과,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결과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개인적으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임 다른 어떤 그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인생들을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곁에서 지지하고 또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메마른 감정을 채워주고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한다고 보거든요. 이 소장님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평생학습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조형준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평생학습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조형준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사회복지 분야는요 정말 광범위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여성 등 거의 20개가 넘는 복지 분야가 있거든요. 지역에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홀로 사시는 그런 장애인분들 또는 제가 어르신분 대상으로 반찬이라든지 또는 후원 물품을 배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가 필요한 어떤 복지 혜택이나 정보 등을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제공하는 역할도 저희가 하거든요. 고용이나 또 취업 관련된 약간 알선이나 연계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는 이게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문화 클래스라든지 또는 약간 문화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교육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부서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합니다. 일단 종합복지관 수는 98개에서 99개 서울에는 그렇게 되고요. 장애인복지관도 51개에서 52개 네, 올해 개관한 곳까지 포함하면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그런 일들은요. 성인 또는 청소년 장애인분 대상으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이랑 자조 모임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 같이 봅시다. 여기. 그렇죠. 이거 하고 우리 접촉하고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저희 이 수업은요. 성인 전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뚝딱뚝딱 목공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인들이 어떤 만들고 싶어하는 목공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다른 분들과 서로 만든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의미 있고 또 즐거운 시간 만들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의사를 좀 받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관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오신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또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네. 가시면 안 되나? 3개만 뜯으면 돼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사람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 만나면은 의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관심 있어 할까? 사회복지사는요,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제가 느껴봤을 때 그 차이점은요, 전문성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라는 학문 자체가 사회학에서 파생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할 때 조사를 하거든요. 이걸 정리하고 통계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역할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어머님, 네, 남부담보 조용대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다른 게 아니라 파크골프 관련해가지고요, 1시부터 3시, 뭐 3시부터 5시 이렇게 끊어서 한대요. 혹시 수제비누 만들기 혹시 만약에 한다면 가능하세요? 총무님 저희 다음 주 바둑 동안 이제 오시잖아요.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 맞고요. 사회복지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이야기들을 잘 못 꺼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숨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 내면의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만들면서 소통하면서 이 사회 무엇을 원하고 또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눌러요. 그렇죠. 연결 누르고 한 번 더. 나오죠. 근데 나오죠. 블루투스 켰죠? 승환씨, 이거 들고. 너무 좋아? 자, 승환씨 봐봐요. 동안 비대면으로 하고 6분만 짧게. 요 수업은 같이 식단하는 수업인데요. 발달장애인분들이 자기의 어떤 일상이나 관심사를 영상으로 담아내서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현씨, 그럼 조현씨가 이번에 다르게 해볼게요. 이거 빼고 다시 할게요. 잠깐만 같이 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했는데요. 잘 모르시니까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약간 걱정했는데, 오히려 너무 즐거워하시고 지금도 브이로그 막 올리시면서 그 재미를 알아고 계시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에너지와 액션을 또 주변 분들 나눠주시고, 네, 되게 만족도가 높으세요. 사회복지사님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죠. 조금만 더 볼까요? 사회복지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00% O입니다. 네, 100이라고 써주세요. 업무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멀티플레이어가 된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내가 힘들어도 나와 함께하는 어떤 참여자분들이나 이분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 그러한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반면에 이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직업이다. 5입니다. 사회복지사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근무 연수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종사자는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 관장은 65세까지인데요. 내 건강에 허락하는 한 충분히 가능하고요. 물론 정년이 끝나도 사회에 어떤 뭔가 기여를 하거나 가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망은 유망하다. 어떤 대화를 하실까요? 세모입니다. 흔히 전망 많이 밝다고 하죠. 왜냐면은 사회복지 수요를 필요로 하는 어떤 주 대상자인 어떤 노인이나 또 장애인분들은 계속 계시니까요. 그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돌봄 인력들은 필요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어떤 빅데이터나 ICT나 그런 고도화된 어떤 그런 전문 발달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이 사회복지사 역할을 조금 대체를 합니다. 일부를.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또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좀 나눠서 바라보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또는 지역사회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어떤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조영준 사회복지사의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나요? 네, 아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특히 피부로 와닿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일도 많고 보람도 느끼고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또 그거에 비해서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분들도 많은 그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개 보통 경우는 뭐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직업군들이 계십니다만 저희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상담이나 어떤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병까지도 끄집어내서 또는 그 부분이 왜 생겼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어떤 욕구들을 풀어주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문 지식과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들이 더 많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다. 대신에 그만큼 건강한 사람으로 되돌아와서 건강한 사회생활하는 많은 클라이언트를 바라봤을 때 그 보람도 많이 크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회복지사 분들의 어떤 현장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함께 보았고요. 자,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전공 심화 과정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한번 되짚어 보면서 수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 약자 또는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뭐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이 되죠. 슬럼가, 뭐 여성, 장애인, 또 질병이 있거나 뭐 약속 크게 보면 이렇게도 될 수 있죠. 또는 영유아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요. 노약자, 또 피지배층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약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회적 뭐 기득권층, 뭐 강자,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거죠. 그래서 지도층이라고 부르거나 뭐 또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 또 뭐 귀족이라고 부르거나 뭐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다. 피지배층에 대해서는 뭐 귀족 아니면 지배층이라고 말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회적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 반대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또 건강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어떤 책무 또는 합의점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과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바로 이 사회복지사,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약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옹호하기도 하고, 옹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대변인 역할들을 하고, 또 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해서 스스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준비해주는 행정가의 역할들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어떤 중간에서 이 가교 역할들, 또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회적 약자 또는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모순 또는 사회적인 왜곡 또는 불공정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또 갑자기 수업이 또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정리하고 나가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자유주의 정책 또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시간 농경사회에서 봉건사회로 또 봉건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또 산업화 사회가 대규모 사회가 되면서 과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책들을 펴나갈 때 자유주의 정책이냐 보수주의 정책이냐 뭐 신자유주의냐 뭐 여러 가지 페미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전학기에 공부를 좀 하셨을 겁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모순이나 불공정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즉 사회 계층이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강자와 약자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필연적인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약하다 보니 우리가 현대의 사회 속에는 갑들의 갑지대에 의해서 약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을들을 위한 어떤 방법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또는 소셜 워커라고 하는 분들인 거죠. 바로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업무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사회 체제 내에서의 허락되는 행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어떤 틀 안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대학 교육들,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사회적인 권위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소셜 워커로서의 또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다양한 역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셨던 사회복지 실천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이런 과목들을 배우셨던 거고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정책론 또는 사회복지 법제론 이런 과목들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또 생활 지원이나 자활 지원을 위해서 상담 및 상담 기술 또는 지역사회복지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과목들을 교과목들을 공부를 해왔고요. 또 행정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론 또 현장 실습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전문학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던 이런 다양한 전문 교과목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한 소양교육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면담 기술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 후에 좀 더 심화되어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 그리고 어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게 수업 시간이었으면 선생님들에게 질문도 좀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기만 하는 어떤 이런 수업들은 조금 많이 지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또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생각들을 토론을 통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구나. 나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또는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개성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분의 생각들을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여러분들과 온라인이 사이버가 아닌 컴퓨터상이 아닌 대면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생각을 나누면서 수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책에 이렇게 예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옥불 탁불 성기다라고 하죠.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인불학 불지도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처는 이제 예기와 학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기꺼이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전 시간에 그 현직에 계신 사회부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가 뭐 이제 4차 산업, 뭐 이제 5차 산업, 이제 요즘에 매스미디어는 6차 산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컴퓨터나 아니면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거 바뀌는 거 보면 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뭐 그 커피숍에 호텔 커피숍에 뭐 손님들하고의 워크숍이 있어서 그 협회에서 워크숍에서 워크숍을 하고 손님들하고 차를 한 잔 마시러 왔더니요. 그 길에 그 다니는 통로에 로봇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커피라든가 뭐 케이크나 이런 걸 실어서 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해당되는 테이블에 싹 갖다 주는. 그리고 또 천안에도 그런 어떤 가게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사회는 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들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만을 가지고 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 다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업무에 대한다거나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좀 클라이언트 욕구에 더 절실하게 다가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듬어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직업이 바로 사회복지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또 하나가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와 또는 클라이언트가 원해서 또는 사회복지사인 제가 원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했을 때, 즉 그것이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 내 아이들 함께 있을 때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둘이 함께 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즐거울 수 있는 사람, 웃음 지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이렇게 해서 잠깐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수업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